인간의 프라이온 단백질 유전자형 중에서요, 인간 광우병에 더 잘 걸리는 유전자형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라이온 단백질 유전자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세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일상에서 동안 얼굴은 유전이다, 또 키도 유전이다, 이런 말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의 유전적인 특징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큰 눈입니다. 큰 눈? 그렇죠. 우리 엄마도 엄청 크거든요. 아, 그러시고. 네. 저는 아버지처럼 장난치기 전에 혀가 앞니를 가려요. 이것도 유전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유전이니까 장난치기 전에 무슨 티가 나요, 얼굴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일단은 엄마 닮아가지고 머리숱이 아, 머리가 까만 게 그냥 까맣고 숱이 많아요. 이 좋은 거 연준의 있네. 돈만큼 그러니까 있어. 써있어요. 여기 강원도라고 해요. 강원도. 너무 부럽다. 네, 이 유전자라는 것은 결국은 한 생명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설명서 같은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광우병, CJD 등과 연계해서 이 프라이온성 질병과 연계해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CJ에 감염된 사람들 대부분 특정 부위에서 특정 유전형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 CJD로 숨진 사람들을 분석해봤더니 이 프라이온 유전자, 프라이온 단백질 유전자를 쭉 펼치면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129번째 코돈이라는 데서, 이 코돈은 단백질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되는 설명서인데, 이 129번째 코돈에서 이제 M이란 게 있습니다. 이제 메치오닌이라고 하는데 쉽게 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M과 M이 두 개가 붙은 거. 다시 말해서 129번 유전자에서 M과 M이 많더라는 거죠. 공교롭게 M과 M이 있네? 메치오닌과 메치오닌이 있네? 요렇게 모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걸렸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프라이온 유전자의 129번이 다른 게 아니라 M과 M으로 돼 있으면, 메치오닌, 메치오닌으로 돼 있으면 이 CJD라는 질병에 잘 걸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유전적으로 암이나 당뇨병 같은 가족력이 있는 것과 뭐 비슷하다고 봐도 될까요? 매우 비슷합니다. 특히 이 이론이 언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됐냐면 2008년도에 이 광우병 파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제 한림대학교의 김용선 교수님이란 분이 연구 논문을 통해서 미국이나 유럽인에 비해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변형 CJD, 다시 말해서 인간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이것을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인 건데, 김 교수의 주장을 설명을 해보면 세계 각국의 M과 M이 붙어있는 유전형 비율을 놓고 보면 한국인은 94%다. 근데 미국인은 38%, 영국인은 40%밖에 안 된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과 M이 같이 있으면 광우병에 잘 걸렸더라. 그렇지. 네. CJD에 잘 걸렸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 이는 결국 한국인이 더 위험하다. 그렇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가 자국민들이 먹지 않는 이 SRM 부위를 한국에 수출한다. 이런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인간 광우병과 유전자와의 관계는 과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민족주의적인 문제까지 확대가 된 거죠. 아이고. 그랬네. 그렇다면 지금 저 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럼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건 어떤 연구나 어떻게 해서 이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네, 한국인의 유전적 취약성에 대한 문제는 당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새로 수입 위생 조건을 체결한 직후에 어느 한 언론사가 처음 보도하면서 공론화가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미국의 허술한 방역 체계, 그러니까 미국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를 걸러내지 못한다,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과 함께 그랬을 때 그 고기가 한국에 들어오면 과연 한국에서는 이것을 잘 찾아낼 수 있느냐, 즉 부실한 국내 검역 절차를 비판했죠. 이 과정에서 이 한림대 김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함께 보도했고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도 이 내용만
자체만 보고요 하면은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야,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거 술자리에서 무조건 멱살각이야. 그러니까요. 네가 뽀라! 이러면서 난리 나지 않겠어요? 이거는 약간 듣고자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의도대로 어떻게 다 붙일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네요. 네. 아니 근데 이 주장에 대한 반박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그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당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발성 CJD, 일명 이제 SCJD라고 하는 것과 뇌 이식 등 수술 과정에서 생기는 의인성 CJD, ICJD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지 소고기를 먹어서 걸리는 인간광우병, 즉 VCJD와는 연관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아하. 다시 말하면 CJD 안에도 CJD라는 질병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러네. 그 중에서 사람이 소고기를 먹어서 걸리는 VCJD, 즉 인간광우병과는 해당이 없는 거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한국인의 높은 MM형 비율이 국내 정상인이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섭취하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아질 거다라고 김 교수가 다른 논문을 통해서 재반박을 했습니다. 와, 다시 말해서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김 교수의 다른 논문은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재반박을 한 셈이 된 것이죠. 논리적으로도 나쁘진 그러니까. 않아. 서로 근데 기본 다. 주장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어떤 게 이게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땐 진실인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M형이 129번 코돈에 M과 M이 같이 있으면 광우병 혹은 VCJD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것은 사실인데 뒤에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는 거죠. 이때 정부가 추가 설명을 내놓았는데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인간광우병은 변형 프라이온에 노출되는 횟수, 양도 중요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나이,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모두 다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 주장을 비껴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 그 김 교수님의 MM형 129번 이거는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건가요? 그 주장에 대한 결론은? 그 MM형에 관련해서는 유전적으로 위험하다는 게 학계에서 받아들이는 정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맞네.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이제 국가별 MM형 유전자 비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동양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엄청나네. 자,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M형과 프라이온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확실하다면 MM형이라고 하면 MM형은 프라이온 질병에 잘 걸려 그렇죠. 이렇게 확실히 우리가 성립을 할 수가 있다면 중국, 한국, 일본의 인광광우병 발병률은 적어도 전 세계 평균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한참 높아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파악된 인광광우병 사망자는 동양인 중에 일본인이 유일하고 그마저도 자국에서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걸려서 온 거지. 외국에서 걸려서 일본에 들어온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 그렇지. 이렇게 잠복기 기간 동안에 일본에 머물렀고 그 뒤에 발견이 됐다. 이렇게 아시아인이 확인이 한 명이지. 아니 그러면은 이제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막 이렇게 계속 자료 제시가 됐었는데 이제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거짓말은 아닌 네, 거니까. 뭐가 사실인 거죠?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과학적으로 메치오닌이 이 광우병을 이제 CJD 질병을 조금 더 강화시킨다, 발전시킨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학계의 사실입니다. 네. 그거는 학문적인 이야기고 네. 그러면 실제로 인광광우병 사망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해보면 네. 이 근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을 거냐. 만약에 중간에 아무런 다른 방해 요인 혹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다면 이렇게 나왔겠죠.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지라고 봤더니 특정 인종의 발병률이 높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 결론적으로 이 MM형은 다양한 그룹에서 나타났는데 네. 과거 식인으로 인해서 크루병에 걸렸던 파푸아 뉴기니의 포레족 유전형을 검사해봤더니 사망자 다수가 MM형이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치오닌이
이 CJD의 발병을 촉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식인을 했음에도 코르병에 걸리지 않은 21명. 네. 그러니 먹었음에도 걸리지 않은 사람들 중에 생존자는 M햄령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M햄령이 프라이온 단백질에 민감하다. 이거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근데 MM형이 플라이온 단백질에 대해 민감하다는 거는 뭐 표나 뭐 어떤 연구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나와져 있네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분명 과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실입니다. 하지만 M형이 대부분인 중국, 한국, 일본에서 순수하게 자국에서 발병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광광우병 발생 사례는 없습니다. 아이고야.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또 다른 점이거든요. 네. 자,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M햄령이 인광광우병에 취약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M햄령 유전자 외에 다른 부위의 유전자형이 인광광우병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네. 다시 말해서 이제 다른 변인들을 다 통제된 상태에서 다른 유전형은 영향을 주지 않고 오로지 M햄령만 인광광우병 발병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이게 성립을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아유, 어렵지. 해야지. 아니, 이미 없는데 어떻게. 혹시 저기 유사값이 어떻게 돼? 포레종만 봐도 그러니까. 그럼요. 이 자라온 환경과 뭐 기후 뭐 다 다른데. 그러면 진짜. 무엇을 더 우리는 고민해봐야 될지 그 내용은 다음 차시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이온 단백질의 유전자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